가장 마음 아픈 이별 중 하나가 바로 상황 이별일 거예요. 사실 어느 이별이든 마음이 아프지만 상황 이별을 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좌절을 하세요. 현실을 이겨낼 만큼 날 사랑했던 게 아니니까 재회는 어렵겠구나. 그래서 상황 이별인 경우에 지레짐작으로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거 아니라고 알려드리려고 주제를 다뤄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연자TV를 보고 진단지를 제출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게 다른 데들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냥 기다려라, 잡아라, 매달려라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1대1로 의논을 해보고 싶어서 진단지를 보내게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오늘 영상 또한 상황 이별을 하신 분들이든 다른 정도의 이별을 하신 분들이든 재회를 제대로 해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이별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알려드려야 하는, 하지만 보통 잘 모르시는 그런 팩트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연애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혼만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연애도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너무 환상적인 걸로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연애에서 되게 서투른 행동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사랑의 힘,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말도 안 되고 허황된 환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을 입에 정말 너무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진짜 사랑하면, 여자가 진짜 사랑하면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누군가 이별을 고하면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의 사랑이 거기까지였던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랑을 뭔가 굉장히 되게 변치 않는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이 식으면 그 사랑은 마치 표준 미달이었던 것처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환상을 좀 깨드릴게요. 환상이 깨지셔야지 재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선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되게 사랑스럽죠? 여러분이 아마 그 사람이 보여준 이런 모습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키워왔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잘 해주니까 나도 좀 더 잘 해주고 싶죠. 원래 남들한테는 안 해주던 것도 이 사람한테는 해주고 싶고 평소에 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좀 더 챙겨주고 싶어지죠.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를 떠올려 보세요. 뭔가 나한테 착각을 해서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놓고 나중에 그게 본인이 착각한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표정도 부어있어요. 심통이 나가지고.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오히려 내가 풀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상처받은 건 난데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 것도 억울하고 그 사람을 풀어줄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아까처럼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가요? 평소에 안 해주던 것도 더 해주고 싶어지고 막 그래요? 그 두 가지 장면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커졌다가 작아졌어요. 그 사람이 잘할 때는 나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커졌고 그 사람이 날 실망시킬 때는 잘해주고 싶던 마음이 무척 작아졌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진짜 시시각각 변해요. 이거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이 만약에 작아진다면 그 마음이 작아질 만한 상황이었던 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이 거기까지였던 게 아니고요. 연애라는 건 우리 서로 잘하자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줄 마음이 줄어들었다면 이별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해요. 마음에도 없이 잘해줄 수는 없는 거고 잘해주지 않으면 서운하다고 막 난리칠 텐데 그 난리치는 거 감당할 자신도 없고 풀어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면 이별해야죠. 그럼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작아진 건 제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그거는 상황을 제대로 봐야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도 마음이 식는 경우가 있고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도 잘못했는데 근데 너의 마음이 식는 경우도 있고 상황 이별이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식을 수 있는 경우라는 거. 차라리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러면 앞으로 잘못 안 하면 되고 둘 다 잘못을 한 거면 일단 내가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고 나부터 고치면 길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별을 했다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상황 이별을 하거든요. 중요한 시험을 봐야 돼서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공부할 게 많아져서 최근에 직장에서 뭐 인간관계,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내가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고 내가 연애를 하기에는 진짜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너
너를 너무 반대하는데 너무 스트레스여서 연애를 할 생각 자체가 사라져서 이런 경우들이 내 마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진짜 상황 때문에 이별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연애는 사치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인내심, 즉 상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되면서 연애를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서로 행복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게 보이니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연인이 가족이나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관계였다고 해도 결국 연인은 헤어지면 끝인 관계긴 하니까요. 힘들다고 가족이랑 연을 끊거나 친구랑 연을 끊기는 어렵지만 연인은 또 다시 사귀면 되니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이긴 하거든요. 사람은요, 진짜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긍정적인 기운이 되고 잠시라도 나를 웃게 만들어주고 나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붙들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댈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해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에게 기댈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은 아니라는 게 팩트예요. 상황 이별이든 아니든 재회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분이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보통 이별을 결심을 하는 이유는 너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서 빠져도 나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 기대기만 했다면 무거운 짐이 덜어진 거니까 좀 더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한테 무거운 짐이었나요? 혹은 그분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나눠 들어줄 수 있는 존재였나요?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왜 내 짐은 들어주지 않냐고 떼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도 나눠서 들어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기대는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아직 기댈 만한 사람을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원래 기대지 않고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그런 분들도 진짜 마음 놓고 의지할 사람이 생기면 기대거든요. 그런데 일단 최소한 당신은 그분한테 기댈 만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포기한 사람에게 이제는 기대도 된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상황 이별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재회의 핵심이에요. 우선 어떤 모습이 보통 사람들이 기대고 싶어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유료 상담에서만 알려드렸던 거긴 한데 오늘은 특별히 공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화낼 만한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먼저 배려하는 속이 넓고 깊은 사람, 빠른 변화 속에서도 탁월한 적응력을 보이는 사람, 누구나 힘들어할 만한 상황에서도 미소와 농담을 보일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말을 건네면 동기부여가 되고 힐링이 되는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상담을 하면 멋진 해결책을 내줄 수 있는 사람, 결단이 빠르고 실행에 강한 사람, 놓치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서 잘하는 사람, 평생 함께하면 뭔가 해낼 사람, 상대를 언제나 웃게 해주는 사람, 언제나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는 사람, 상대의 장점을 언제나 칭찬하거나 단점을 상대가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는 사람, 너가 되면 조금은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내담자분들께는 필요한 경우 너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진짜 배려심이 많은 사람, 진짜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진 말투를 여러분들에게 복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참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탁월하게 보여주셨었나요? 그분 입장에서 정말 필요할 만한 모습, 가장 반가워할 만한 모습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별을 하신 거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그분이 기대고 싶은 포인트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그분이 반가워할 만한 포인트를 최소 2개 정도는 잡으셔가지고 하나는 메인 모습으로, 하나는 서브 모습으로 장착을 하고 좀 제대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나를 기댈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를 했다는 거는 내 이전 모습들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또 보여주셔야 이제 내가 기댈 수도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분 입장에서 내 주변에 이런 모습을
생각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나보다 더 그런 모습이 강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탁월해지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세팅을 하기로 했는지 정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말씀해주신 모습은 제가 세팅을 제대로 하는 법을 영상에서 따로 다뤄드릴게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의 1번과 헤어지지 않아야 할 사람의 모습에서의 1번, 2번, 5번 이거는 너로 가능한 모습이라고 알려드렸으니 이 항목들 빼고 나머지 중에서 골라서 댓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세팅이 됐다고 칠게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죠? 싶으실 거예요. 카톡 프사, 인스타 이런 걸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내 SNS를 염탐 중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결국 내가 설득을 하는 거라면 아무리 좋은 말, 진짜 기댈 만한 말 이런 말들을 써주셨다고 해도 결국은 이런 이미지가 돼요. 너 힘든 건 나 모르겠고 지금 네가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시 와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기댈 순 없겠죠. 이런 의도가 보이는 순간 모순이 돼버려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하지 않으면서 나를 믿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담자분들에게는 너어톡을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너어톡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서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난 좀 1대1로 의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보이시죠? 거기 링크가 있어요. 이쪽에 상황을 보내주시면 좀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안녕!